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유나님, 저희가 매주 K-팝 매트 진행하고 있지만 네. K-팝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이렇게 커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이 스케일이나 어떤 시장의 규모나 뭐 주는 감동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요즘 새삼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꽤 오래 일을 하면서 그거 뭐 K-팝 몇 년이나 가겠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몇 년 가네요. 예, 가는 정도가 아니죠. 예, 그런 느낌이 네. 요즘 거의 뭐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성장케 K-팝 시장에서도 9년 차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찐 성장케 그룹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팀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또 새삼 많이 드는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24일 10번째 미니 앨범 FML을 발표한 세븐틴입니다. 오늘 이제 1시간 내내 세븐틴 얘기만 할 거니까요. 네. 캐럿분들은 얼른 자리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네. 그럼 오늘도 1시간 달려볼게요. 김유나 블럭의 K-팝 K-팝 메이트.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4월 30일 일요일 첫 곡으로 세븐틴의 아낀다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아낀다 들어봤는데 그렇죠. 진짜 풋풋하네요. 그렇죠. 정말 네. 뭐랄까 풋풋함 말고 다른 단어가 표현 생각이 없는? 안 날 정도로 아, 네네. 네. 맞아요. 풋풋하면서도 에너지도 있고 예. 뭔가 맞아요. 막 재치도 있고 막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네. 방송 진행하는 이 4월 말 정도에 네. 그 봄에 막 나뭇가지들 사이로 막 이파리들이 뿌악 하고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네. 걔네들 의외로 그렇게 막 살살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보면 뭐야?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같은 느낌으로 뿌악 새싹이 나와 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네. 뭔가 세븐틴의 아낀다 데뷔곡인데 이 노래 처음 들을 때 그 느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맞아요. 뭐 얼굴도 잘하고 유닛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그렇죠. 네네네. 네. 정말 다 잘하는 이제 다인원 그룹인데 뭐 흔치 않죠? 승승장구가 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네네. 점점 뭐 날이 갈수록 이 모든 방면에서 물이 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그 성장이 계속 느껴지는 그쵸? 게 참 쉽지 않은데 저도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신기해요. 오늘 10집 앨범 기념으로 저희가 한번 세븐틴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새 앨범은 저희가 또 다음 주 격주 K-팝에서 만나볼 예정이니까 오늘은 저희가 취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븐틴의 요모저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데뷔곡 들은 김에 세븐틴의 뭐 첫인상이나 뭐 이런 거 간단히 얘기 나눠볼까요? 그렇죠. 약간 저는 이제 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처음 나오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왜 방송하고 당시에는 너튜브도 아니었죠. 네네네. 다른 플랫폼으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스트리밍으로. 네네네. 맞아요. 방송을 하고 네. 막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생산하고 했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눈길이 갔던 것 저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독특하고 정말 그리고 본인들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안무, 그때 뭐 곡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하고. 요즘도 그 수식어 쓰나? 세븐틴 처음 나왔을 때 DIY 그룹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 검색해 보시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도 정말 약간 청량하면서도 어딘가 되게 건강한 청년들, 소년들, 청년이라기보다는 소년이죠. 맞아요. 소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정말 그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정말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단체로 있음에도 맞아요. 이 정도로 정말 네. 그 푸릇푸릇하면서도 그쵸. 뭔가 그 왜 초록색 채소 같은 그런 그러니까. 과체류의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플럭 너무 씨가 좋았습니다. 네. 세븐틴을 네. 과체류라고 표현을 하신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약간 과일보다는 저는 정확하게 과체류라고 하고 싶습니다. 녹색이 네. 좀 더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신선하면서도 뭔가 약간 건강한 느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몸에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막 달고 막 네. 이런 그런
맞아요. 그 베리류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네. 막 그런 막 대형 어떤 유통 시스템에서 막 엄청 예쁘게 포장 막 랩하고 막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보다도 약간 그거 있잖아요. 산지 직송. 누가 봐도 너무 좀 기쁨이 느껴지는, 이 농부의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과일과 채소의 느낌. 저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세븐틴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네.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듣는 분들 다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쵸?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한 바이브를 향해 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팀워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세븐틴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그래서 K-팝 왜 그룹을 보고는 보통 팀의 승리라고 잘 안 하는데 네. 이 팀은 정말 팀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 K-팝에서 좀 손꼽게 좋아하는 팀이라 그 에너지에 되게 압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팀으로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라는 게 저는 어쨌든 K-팝을 오래 좋아해온 사람으로서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데뷔곡 아낀다도 들으셨겠지만 이 팀은 그렇게 막 풋풋한 과체류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굉장히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게 저는 아직도 되게 좀 그쵸.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네네. 아낀다도 처음에 시작할 때 믿고 듣는 우리 승관 도겸 씨의 목소리로 딱 시작하는데 뭐야 이 목소리? 막 그쵸. 이게 17살의 목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그쵸. 너무 그냥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워낙에 뭐 같이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무대 위에서의 그 호흡이라는 게 13명이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류의 뭐 완성도에 있어서는 정말 데뷔할 때부터 눈이 갔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김유나 하면 청량, 청량하면 김유나잖아요. 약간 청윤 같은 느낌인데 네. 청량 느낌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븐틴이 이 K-팝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해왔죠.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청량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성장을 시키면서 이끌어온 청량이라는 부분에서도 전 되게 좋아해서 네. 오늘 아마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오늘 세븐틴 얘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또 네. 다른 요 팀도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에게 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인스타 공식 계정 스테이션 Z 89.1에서 소통하실 수도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 올라가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에서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 많이 만들어갈게요. 네, 오늘 K-팝 메이트는 오랜만에 아티스트 특집, 세븐틴 특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블럭입니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우리 더 예쁘다면서 당신들이 더 예쁘고 당신들은 울고 싶지 않다면서 듣는 우리는 울게 하고 우시라고요. 네. 네. K-팝 대표 유재그룹 반박불가 커리어 하이 행진 세븐틴 특집.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궁금하게 있는데 저 몰랐는데 네. 연기욕심 있네요. 잘하시네요. 작가님이 딱히 안 시켰는데 지금 네. 저도 모르게 근데 밉잖아요. 몰입을 잘하시네요. 아니 밉잖아요. 이렇게 유재그룹 네, 저희 작가님이 또 닉네임 이렇게 붙어주셨으니까 네. 저희 잘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죠? 자 그러면 네. 오늘 세븐틴 특집 함께 해보겠고요. 네. 오늘도 최고의 타이틀곡, 또 최고의 수록곡, 네. 그리고 최고의 유닛과 솔로곡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저희가 한 곡씩 가져와서
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의 타이틀곡 요 파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누구 먼저 가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가볼까요? 네. 네. 사실 뭐 이제 워낙에 뭐 이제 잠깐 들었던 아주 나이스라든지 뭐 박수라든지 아니면은 그쵸. 뭐 이렇게 좀 그룹을 몰라도 곡은 알 것 같은 그쵸. 그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이제 곡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곡들을 고를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 곡을 고를까 아니면 홈런을 고를까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홈런이 저에게는 참 되게 인상적인 곡이었거든요. 그게 스윙 리듬을 가져가면서도 네. 약간 촌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 곡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팀워크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드러나거든요. 무대 보면 진짜 호흡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파트 분배라든지 이런 호흡, 무대에서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말 한 스포츠 팀처럼 쫙쫙쫙 이렇게 이어지는 게 또 홈런인데, 근데 저는 이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2016년 미니 3집 네. 타이틀곡 붐붐입니다. 힘 좀 주세요. 뿜뿜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 붐붐 아니잖아요. 그렇죠. 붐붐인데. 뿜뿜. 네. 이 곡 대단하죠. 네. 네. 이제 그 일화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제 간장게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쓴 곡이라고. 네. 진짜 히트곡은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왜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자. 네. 네. 사실 그 홈런도 참 좋고 하지만 이 붐붐 이제 뿜뿜이 갖고 있는 네. 약간 그 전까지는 사실 좀 귀엽고 약간 청량하고 그쵸, 소년이었다면 뭐 아낀다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뿜뿜을 기점으로 뭔가 정말 본격적으로 약간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듯한 그런 약간 땀내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그것의 어떤 시작점이 이제 요 붐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한번 가져와 봤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약간 뭐 어쩌나처럼 그 초창기 바이브를 저도 좀 좋아요. 갖고 있는 그런 네. 이제 좋은 곡들도 있지만 저는 이 뿜뿜이 이제 멤버들의 성장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기점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세븐틴의 여러 매력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정말 이 가사처럼 끝이 없는 네네.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그 에너지를 이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엇보다 안무든 네. 이 음역이든 정말 제일 힘든 곡 중에 하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보고 있는 우리가 숨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을 내던지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서 참 인상 깊고 한 번씩 생각나서 듣는 노래거든요. 진짜로. 이거 약간 부석순의 노래들도 요즘에 네. 힘낼 때 많이 들으시지만 파이팅 사실 해야지. 네. 그죠. 근데 세븐틴 노래들도 아침에 약간 뭐랄까 심장에 안 좋지만 약간 좀 pom프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뭐로든 뭐 카페인으로든 뭐든 네. 초콜릿이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고막으로 넣는 아드레날린 같은 느낌이 진짜 나죠. 주중 이제 아침에는 이제 요 뿜뿜이랑 뭐 파이팅 해야지 이런 거 그쵸, 듣고 그쵸. 그다음에 네. 이제 저녁에는 이제 어쩌나 같은 거 듣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골고루 만드는 그룹다운 면모입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세븐틴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진짜 막 해야지, 막 가야지, 막 이런 느낌의 에너지가 넘치는 곡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까 뭐 BGM으로도 잠깐 나온 뭐 아주 나이스였죠, 저희. 네. 아주 나이스 뭐 박수 얘기하신 거 박수 아니잖아요. 그것도 박수. 네.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조금 중기로 오면 히트 같은 곡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세븐틴이 뭔가 좀 갈리면 갈릴수록 그렇죠. 좋아하는 게 있긴 네,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고생하는 만큼 또 어떡해. 멋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무대 위에서 느껴지는 정말 숨이 찬 정도가 아니고 숨을 멈추고 해야 될 정도의 강도의 어떤 퍼포먼스나 곡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걸 세븐틴이 무대 위에서 하나로 보여줄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이라는 게 너무 강해서 이제 뭐 멤버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힘들겠죠. 그쵸. 그래도 힘내주세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런 곡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타이틀곡을 한번 이번에 특집 준비하면서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 곡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최근의 세븐틴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가는 곡이더라고요. Rock With You라는 곡을 준비해봤고 네. 비교적 최근이죠. 그렇죠. 9번째 미니 앨범 아타카의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이 곡이 제가 왜 좋나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 한 8년 9년 세븐틴이 해온 그 모든 시간이 압축된 타이틀곡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곡 자체가 뭐랄까 음악적으로도 그런 세븐틴의 어떤 압축되어 있는 퍼포먼스 같은 것 그리고 뭐 노련함 혹은 뭐 울고 싶지 않아 같은 곡에서 보여줬던 어떤 좀 서정적인 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이제 감정이나 서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그룹들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팬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곳에서 성장하는 서사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자연스러운 성숙과 솔직함 같은 것들이 곡 안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들으면서 곡으로도 좋고 퍼포먼스를 보면서도 이제 노련하네 같은 느낌에서도 좋았고 그냥 정서적으로도 되게 공감할 수 있었던 곡이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보통 이제 팬과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뭐 고맙다는 얘기만 계속 하게 될 때도 있고 좀 더 뭐 애잔한 뭐 느낌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곡은 좀 달려주죠. 그러니까 그쵸. 물론 고맙다는 말 계속 반복되죠.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말들이야 있지만 네네. 그것을 표현하는 문장이 이 밤은 짧고 넌 영원하지 않아 라는 이 노랫말이었는데 와 저는 이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파트가 나온 다음에 이제 후렴구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 시스팝 사운드로. 네. 근데 여기에서 오는 그 짜릿함이라는 게 뭔가 너무 이제 어리지만도 않고 알만한 건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뭐랄까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의 어떤 애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의 뭔가 감정 같은 게 음악 멜로디나 노랫말 같은 데서 느껴져서 네. 되게 좀 묘한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네.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몰입을 이렇게 잘하시네요. 막 저 심취하셔서. 지금 노래 탔어요. 거의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승차. 노래 안 듣고 있는데 약간 네. 듣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노랫말은 좀 그 해에 거의 손꼽는 노랫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뭐 청춘이라는 어떤 테마로도 공감하실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곡 듣고 오죠. 좋습니다. 블럭 씨가 추천해주신 세븐틴의 붐붐 그리고 제가 추천한 세븐틴 최고의 타이틀곡 Rock With You 함께 하실게요.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세븐틴의 붐붐 그리고 Rock With You 듣고 오셨는데요. 네. 두 곡 다 다른 의미로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네요. 새삼 들어봐도. 네. 너무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네.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운동을 하러 왜 가요? 세븐틴 음악 들으면 되는데. 해야죠. 해야죠? 운동하셔야 되고 세븐틴 음악 들으면서 운동하세요. 알았어요. 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세븐틴의 저희가 최애하는 수록곡들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이 곡은 저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골라온 수록곡은 사실 뭐 수록곡 후보 너무 많죠. 세븐틴이 그렇죠. 여태까지 낸 앨범이 몇 장이에요. 네, 그게 정말 커요. 미니만 10장이고 정규에 뭐 그리고 뭐 그런 뭐죠 비사이드로 자신들이 또 운영하는 뭐 사운드 맞아요, 클라우드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믹스테이프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결국 약간 저의 감성을 건드린 곡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 앞서서 Rock With You 설명하면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모든 감정의 진폭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아이돌 그룹들은 팬과의 교류에서 오는 그 감동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1대1이건 아니면 뭐 큰 수만 명이 모인 공연장에서 만나는 그 기운이건 네네. 그게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담은 곡들 중에서 이 곡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세븐틴 곡 중에서도 좋아하고 뭔가 그런 어떤 교류를 담은 곡 중에서도 손꼽히게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른바 이제 팬송이라고 맞아요. 하죠. 네. 근데 팬송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좀 메시지가 중의적이기도 아닐까? 하죠. 네. 맞아요.
겨우라는 곡을 가져가 봤는데요.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이 돼 있던 곡이에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세븐틴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와, 또 김유나가 이 노래 뽑았구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네. 진짜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좀 소중한 곡이기도 하고 특별한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세븐틴이나 우리 캐럿 분들도 이 노래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세븐틴도 이 곡이 뭐 수록곡이었는데도 스페셜 라이브 영상을 따로 찍을 정도로 네. 좀 의미를 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팬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팬분들이 이 곡 1절을 같이 합창을 해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이 곡은 이게 팬들이 합창해서 불러주면 약간 반칙이에요. 시작될 때 가사가 그거거든요. 안녕 나의 기쁨이여 깊은 절망에도 항상 웃게 해. 이게 이제 시작되는 파트인데 네. 와 이거를 몇만 명이 목소리를 합해서 불러주면 저는 진짜 좀 그럼요. 네. 그거는 눈물 없이 못 갈 것 같아요. 집에. 세븐틴과 상관없고 세븐틴을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그쵸. 이 노래는 들으면은 맞아요.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저도 느낀 건데 가사가 정말 좋거든요. 자 우진 씨가 이런 가사를 네. 진짜 잘 쓰거든요. 이렇게까지 아니 소리를 뭔가 네. 내 깜짝 향이네. 놀랐네. 이거 평소에 드러내지 않는 네. 그 숨겨진 하지만 내향인이라고 사랑이 없지 않거든요. 너무 큰 어떤 그런 이렇게까지 몰입하신다고? 감정을 네. 이 사람 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네. 마무리하신다고? 그래서 이 곡의 네. 주요 이제 뭐 어떤 감정선이라고 한다면 역시 네. 그거거든요. 겨우라는 게 결국엔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제 고백인데 그쵸. 근데 이게 조금만 삐끗하면 뭐 밥 한 번 못 사주고 이 감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통속적인 그죠. 어떤 발라드. 그렇죠. 네. 그래, 그런 대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 곡은.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그 왜 정말 이런 곡들 잘못 쓰거나 네. 잘못 표현하면 맞아. 구질구질하게 되거든요. 약간 궁상이야 약간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그쵸. 근데 이 곡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고 맞아요. 그게 어떤 그 이제 우지의 어떤 감성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그러니까 물론 가사를 쓰면서 뭐 진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면 그쵸. 이 곡은 유독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어떤 음악적 장치나 어떤 뭐 서사나 아니면 뭐 다른 걸 고려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마음 하나만 가지고 쓴 가사라는 게 맞아요. 되게 많이 닿아서 맞아요. 참 좋은 곡입니다. 제가 이런 곡 얘기하면서 이제 정말 어떤 그런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노래 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곡은 정말 그런 노래란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 마음이 되게 커도 표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음. 그만큼 되게 표현도 좋고. 맞아요. 네. 또 승관 씨도 이 곡에 작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네. 어떤 멤버들의 마음이 되게 느껴지고 그쵸. 이 곡이 이제 근데 또 마무리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게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도 어느 겨울에도 너의 봄이 될게 이런 되게 희망적인 다짐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너무 사랑함. 네. 너무 좋음. 그러면 이 감동을 한번 네. 제가 깨보고자.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아니 취향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이 양을 담당하면 한 명이 또 음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밸런스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극과 극이라서 문제지. 한 명이 이제 불을 확 내면 네. 와서 찬물을 싹 이렇게 부어주는. 그게 저예요. 네, 그게 이제 저희의 특징이죠.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가져온 곡은 애쉬입니다. 이게 이제 그 페이스 더 선의 마지막 곡이에요. 또 이거 참 또 블럭시 같은 거 가져왔어요. 그렇죠. 제가 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말. 취향이다. 네네. 근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얘기를 하자면 그 페이스 더 선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투어 이름이 또 비 더 그쵸? 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을 이렇게 맞섰지만. 쫓는 네.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해요. 앨범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태양이 되었다. 이 과정이나 이 서사 자체가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걸 두고 약간 좀 그렇지 않아 과하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세븐틴이 이렇게까지 정말 그 어떤 컨셉이나 서사랑 본인들의 어떤 실제랑 이렇게 동일시해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컨셉적인 서사 따로 아니면 뭐 성장 서사 별개로 이게 아니라 그 성장 같이 가죠. 자체가 서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근데 태양이 되었잖아요. 네. 이번 앨범도 뭐 선주문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고 400만 장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쵸?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이번 주 초동도 좀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약간 00년대 힙합 앨범 수준의 판매량이거든요. 아, 전체를 아우르는? 아,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그러니까 00년대 북미 힙합 앨범 판매량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네네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태양이 되어 가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애쉬라는 곡은 이 멀리 이제 돌아왔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네. 애쉬라는 곡이 네. 그래서 이 앨범의 끝곡이라고는 약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다크하고 네. 되게 트랩 넘버의 그런 곡인데 네. 이 다이넌이 그 파트를 나누면서도 정말 한 곡을 유기적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멤버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비슷비슷한 음색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 캐릭터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이게 특히나 이런 트랩 힙합 곡에서 그런 캐릭터나 개개인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 드러내기 참 쉽진 않거든요, 사실. 네네. 이게 보컬적으로 어떤 막 멜로디가 막 많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 멋있었고 이 서사 자체도 멋있지만 정말 그 진짜 달려왔잖아요. 뭐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정말 말 그대로 재만 남긴 채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나서고 결국은 태양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참 멋있다. 이거 둘 다 참 잘해요. 이 막 불태우는 막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제가 골라온 곡에 그런 막 정말 촉촉해서 당장이라도 눈물이 눈에서 톡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감성도 참 잘해서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정말 잘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단단하게 뭐 커리어적으로나 팀적으로 계속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두 곡 이어 들으면 참 단짠이 뭐 제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두 곡 준비해 볼게요. 세븐틴의 애쉬, 블럭시의 추천곡이고요. 제가 추천한 겨우까지 이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희 세븐틴의 애쉬 그리고 겨우 이어 듣고 왔는데요. 야, 이거는 거의 뭐 약간 1에서 100까지 있으면 세븐틴의 1과 100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들으면서 세븐틴을 알아가기엔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어느 쪽으로든 들어오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추천드리면서요. 오늘 세븐틴 특집 저희의 세 번째 선곡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븐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닛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솔로 이제 작업들도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네 유닛이 있죠. 그렇죠. 네, 보컬 유닛, 힙합 유닛, 퍼포먼스 유닛, 부석순. 네. 그리고 또 솔로로도 이런저런 작업들이 있어서 그렇죠. 계속 공개를 했죠. 네, 그 가운데 저희가 어떤 곡을 가져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도 저부터 가볼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이것도 김주나라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제가 먼저 패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유닛 솔로들 중에서 네. 저는 사실은 퍼포먼스 팀 곡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13월의 춤을 제가 진짜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스윙풀 같은 곡도 좋아해서 종종 추천을 했었는데 근데 뭐 막 고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의 약간 이런 유닛 첫사랑이었던 이 곡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곡이냐면 세븐틴 보컬 유닛의 제목부터 어른이 되면. 네, 저도 이 곡 참 좋아합니다. 이 곡 진짜 좋아요. 근데 묘하게 정말 기억에 남는 곡이에요. 그래요? 블럭씨도? 네. 오. 이게 이제 세븐틴 곡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네. 이게 나이가 들면은 앞에 것들이 잘 이제 기억이 안 그죠, 이게 나는데 벌써 이제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쵸. 어른이 되면만큼은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쨍하게 박혀 있는. 맞아요. 저도 네.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가 살면서 막 5번째 사랑, 8번째 사랑 이런 건 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랑은 잊을 수 없어. 솔직히. 뭔 느낌인지 알죠? 근데 그게 이 곡도 그렇고
곡이 그리고 있는 어떤 정서도 사실은 그런 진짜 첫사랑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이제 보컬 유닛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한, 조슈아, 우지, 도겸, 승관 이렇게 5명이 보컬 유닛인데 네. 노래를 담당하는 멤버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아직 데뷔한 지 갓 몇 달 되지 않은 풋풋한 때여서 그쵸.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데다가 그니까요. 이게 제목이 어른이 되면이 그거거든요.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의 이 힘듦, 알 수 없는 이런 감정들과 상황을 다 알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나 너무 좋다. 이미 지금 너무 좋았어. 네. 정말 뭔가 약간 한편의 정말 청춘들을 다룬 학원물 같은 걸 보는 느낌이어서 처음에 들었을 때도 지금도 아릿한 느낌이 드는 게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손은 안 논다? 막 그렇게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을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잘 모르겠어 하면서도 진짜 깜짝 놀랐네요. 꽉 잡은 손 놓지 말아줘 라는 노랫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뭔가 이 곡의 감성에 되게 젖어서 네. 약간 정말 이 나이 때 요때만 할 수 있는 곡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너무 몰입을 하셔서 막 갑자기 되게 신나셔서 막 죄송해요. 좀 잔잔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요. 젖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또 한참 이렇게 젖어드는 무렵에 안 이제 넣는다 막 이런. 그러니까. 죄송해요. 근데 어떤 뭐랄까 되게 고민도 많고 흔들리지만 절대 뭔가 나만의 길을 가는 어떤 근성 같은 게 이 곡 안에서도 느껴져서 저는 그게 세븐틴이 가지고 있는 제일 힘센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청춘 만화 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풋풋하면서도 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청춘 만화는 이제 남주와 여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남주가 되게 씩씩하게 네. 이렇게 자기 길을 또 가면서 네네. 특히나 이제 왜 한국이든 일본이든 청춘물 보면은 또 남주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저 지금 사실 제 머릿속에서 조금 장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슬림덩크 이런 거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주가 보통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구, 농구 이런 거. 다음 이제 대회가 있어요. 대통령기, 봉황기 이런 대회가 있어요. 대회가 이제 있고 그래서 막 힘들지만 하지만 나 포기하지 않아. 그니까요. 내 손 잡아줘. 나 해내고 올게. 또 여주가 또 경기를 보러 갑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감성이 너무 촉촉하면서도 애틋한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블럭씨 추천곡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너무 제 페이스로 넘어오신 것 같은데. 빠르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힙합 유닛. 당연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워낙에 또 그런 음악을 또 좋아하니까. 뿌리가 또 힙합이시잖아요. 그런 것만은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제 칠리라는 곡을 가져왔고 사실은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트라우마랑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갖고 있는 어떤 진솔함이라든지 이 멤버들이 가사를 이제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칠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 곡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다면 트라우마는 좀 더 약간 솔직하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부더니 애를 쓰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당연히 이제 시대가 변해서 가사를 이제 손으로 쓰지 않겠지만 뭔가 손으로 쓴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힙합 곡들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블럭 씨도 약간 그런 제가 좋아하는 약간 땀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세븐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 랩 곡에서 보통 이제 막 재능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랩 곡이 있는가 하면은 이 정말 고민하고 막 이런 흔적이 보이는 랩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세븐틴의 가사들은 후자에 가까워서 정말 좋아하고 그게 진짜 좀 정이 가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막 정말 이게 100% 막 정말 우월한 막 기술적으로 뛰어난 막 이런 것들보다도 약간 좀 왜 마음이나 약간 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랩 곡들이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칠리도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안정적이면서도 듣기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곳곳에 묻어 있는 그런 곡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평소에 들은 그 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같이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븐틴 힙합 유닛의 칠리 블럭님의 추천
신청곡 듣고 와서요. 세븐틴 특집 마무리 해볼게요. 정말 그 세븐틴은 네. 양적으로도 들을 게 많지만 음흠. 이 다양성에 있어서도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왜 그거 있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가져왔어. 다 준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여러분의 취향이 하나는 있다. 음. 반드시 있다. 무조건 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시간 특집을 진행하고 나서 유독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저희의 그 음과 양의 조화가 오늘 또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면서 네. 세븐틴 신보도 저희가 다음 주 격주 K-팝에서 꼭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이제 유나님의 추천곡 네. 어른이 되면 들려드리면서 갔다 오자고. 네, 오늘의 K-팝 그 메이트 세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